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리만 스틸체스 적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Properties of the Integral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theorem들 보고 또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이제 theorem 6.17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theorem 6.17. 그래서 우리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알파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면 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 such that 자,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let f가 닫친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는 bound functio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가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 f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알파 프라임 dx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 미분 가능하다면 뭐 이제 물론 리만 적분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 리만 스틸체스 적분은 그냥 사실 리만 적분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리만 적분하고 완전히 다른 친구는 대부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친구에서 나오겠죠. 아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봤었던 theorem 6.16과 같은 예시들이 이제 좀 리만 적분하고 좀 근본적으로 다른 친구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미분 가능한 좋은 함수들은 그냥 리만 적분으로 다 이해를 해버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을 해보죠. 자, take 엡실론을 이제 양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there exists a partition P가 있어서 F 지금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U P 알파 프라임하고 L P 알파 프라임의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그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take ti를 잡아서 xi-1과 xi 사이에 있는 ti를 잡아서 such that 델타 알파 i라고 하는 친구를 알파 프라임 ti의 델타 xi가 되도록 그렇게 잡아볼게요. 평균값 정리죠. 알파 xi 빼기 알파 xi 마이너스 1이 알파 프라임 t의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ti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런 ti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뭐 다 썼어요, 그죠? 알파 프라임이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다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then 자, 인테그랄 시그마 n부터 n까지 fsi의 델타 알파이라고 하는 친구 이게 사실 얘를 형성한 거죠. 얘를 이제 약간 형성한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 i는1부터 n까지 fsi의 알파 프라임 si 델타 xi 이거는 얘를 형성한 거죠. 얘를 이제 약간 썸으로 쓴 거죠. 이 친구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얘가 알파 프라임 t에 여기서 si는 이제 xi-1과 xi 사이에 있는 임의의 si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알파 프라임 ti의 델타 xi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랑만 다르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묶어보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m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알파 프라임 si 빼기 알파 프라임 ti 델타 xi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은 뭐냐면 supremum of 절대값 fx입니다. 네. 괜찮죠? f는 바운디드니까 당연히 이런 라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뭘 알고 있냐면 UP 알파 프라임 빼기 LP 알파 프라임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UP 알파 프라임하고 LP F 알파 프라임의 차이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 프라임의 어떤 수프리멈에서 알파 프라임의 인피멈을 빼는 건데 얘는 그 정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에서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얘는 뭐보다 작냐면 n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다 주장하실 수가 있겠어요. 같다라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친구의 수프리멈이 이 친구의 이제 양변에 이제 수프리멈을 취해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si 델타 알파이가 m 엡실론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si 알파 프라임 si 델타 xi보다 작거나 같고 맞죠? 그리고 또 한쪽 부등식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또 다른 쪽 부등식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si 델타 알파이야. 이게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si 알파 프라임 si 델타 xi 빼기 m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의 수프리멈을 취해주면 물론 si들의 수프리멈을 취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si들이 지금 어디 사이 있는 거냐면 xi-1과 xi 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택한 거니까 si들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양변의 수프리멈을 취해주면 si들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취해주면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그러니까 up f 알파가 되는 거죠. up f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m 엡실론 플러스 up f 알파 프라임이 되는 거죠. 맞죠? 알파 프라임도 0 이상이에요. 모노토니컬 인크리징이라는 조건을 쓰고 있습니다. 모노토니컬 인크리징이니까 알파 프라임이 0 이상이라서 수프리멈을 갈라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별로 필요하진 않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파 프라임 0 이상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수프리멈을 보는 거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좌변은 얘가 되고 우변은 얘가 돼요. 양변 수프리멈을 취하면. 그리고 양변 인피멈을 취하면 좌변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가 되는 거고 이거의 어퍼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m 엡실론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알파 프라임이 됩니다. 이거의 어퍼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양변의 인피멈을 취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다가도 양변의 수프리멈을 취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알파 프라임의 어퍼 인테그랄 빼기 m 엡실론보다 인테그랄부터 b까지 f d 알파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엡실론은 임의의 항수이기 때문에 얘가 임플라이 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어퍼 인테그랄이 f 알파 프라임의 어퍼 인테그랄보다 어퍼 인테그랄하고 같다라는 걸 임플라이를 하게 되고요. 이게 비슷하게 로어 인테그랄 역시 같다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로어 인테그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다가 인피멈을 취하면 되죠. 여기다 수프리멈 취한 대신에 인피멈을 취해주면 이제 로어 인테그랄이 나오겠죠. 인피멈 취하고 수프리멈 취해주면 로어 인테그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얘도 확인했고 얘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얘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방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증명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치환적분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떤 걸 많이 보셨을 거냐면 예를 들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gx g'x dx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gx를 y나 치환했을 때
인테그랄 뭐 GA부터 GB까지, 그죠? FY의 DY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센스로 봤을 때는 그쵸? 지금 DY가 G'X DX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정확하게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D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이제 Y가 들어간 상황이고 도함수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치환적분의 특수한 경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치환적분의 특수한 경우다. 왜냐? y가 다시 말하면 g가 increasing, monotonically increasing 펑션일 때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g가 monotonically increasing 펑션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치환적분법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떤 센스로 봤을 때 우리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성립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달랐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겠죠. 네, 근데 다르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니까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이걸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얘를 리만 스틸체스 적분으로 이해를 하진 않으니까 사실 같은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에요. 얘랑 같은 스테이트먼트는 아닙니다. 그치만 이제 애널러그하죠. 네,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비슷한 측면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았잖아요. 네, 이거 증명하는 건 지금 좀 어렵죠. 보시면 왜냐하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 정의가 좀 복잡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증명할 때도 보통 증명을 우리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로 하는 거죠. 그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로 하는 거니까. 네, 그걸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Change of Variables Theor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phi가 A부터 B까지 해서 A부터 B까지로 가는 strictly increasing continuous function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continuous bijection. Suppose that alpha is monotonically increasing on AB. 그리고 F는 알파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를 이제 파이랑 이렇게 합성을 한 것이 알파 서클 파이에 대해서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서클 파이의 D 알파 서클 파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랑 일치합니다. 네. 우리가 알파 x가 x인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알았던 알파 x가 x인 경우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theorem 6.17이 되는 거예요. theorem 6.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orem 6.17의 이제 generalization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냥 이거 change of variable을 또 쓴 거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change of variable을 리만 스틸체스 적분 버전으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네. 증명은 제가 뭐 굳이 또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도 증명을 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교재에서 증명이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그냥 앞에 거랑 똑같거든요. 앞에 거랑 증명이 뭐 다를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냥 뭔 얘기냐면 그래도 좀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앞에 거 일반화라고는 하니까 대충 적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앞에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이거를 말만 바꾸면 되는 건데
아니다. 그 말만 바꾼다고 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어, 우리 알파 프라임 t dt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theorem 6.17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네, theorem 6.17에서는 이 친구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알파 프라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증명을 따로 해보자.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고 따로 해볼게요. 별개라고 생각하고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려면 정의상 u, p, f 서클 알파의 알파 서클 파이 얘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p는 뭐의 분할이냐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의 분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정의를 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 라지 mi의 알파 델타 알파 서클 파이의 i가 되는 건데 여기서 mi는 뭐냐면 supremum of f 서클 파이의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그죠? p를 x0 xn이라 놓으면 xi-1부터 xi까지 변할 때 그죠? 그리고 얘는 알파 서클 파이의 xn xi 빼기 알파 서클 파이의 xi-1잖아요. 그죠? 이게 UP F 서클 알파, F 서클 파이, 알파 서클 파이인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얘가 정확하게 Q를 파이 X0, 파이 XN 이렇게 놨을 때 이것도 여전히 누구의 분할이냐면 A부터 B까지의 분할이에요. 왜냐면 파이가 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 strictly increasing function이니까 그러니까 A는 A로 가야 되고 B는 B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A고 얘는 B예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Q도 분할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얘가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 Q에 대한 수프리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supremum of ft 그래서 t는 phi xi-1부터 phi xi까지 변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phi가 increasing function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lpha phi xi에서 alpha phi xi-를 뺀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Q에 대한 f 알파에 대한 upper sum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의 인피멈을 조사를 하는 게 얘의 인피멈을 조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P를 가지고 Q를 만들 수 있고 거꾸로 Q를 가지고 P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인버스를 취하면 되니까 파이는 바이젝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취하면 되니까 P를 가지고 Q를 만들 수 있고 Q를 가지고 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인피멈이 이거의 인피멈하고 같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퍼 인테그랄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아규먼트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르지 않은데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고 로월 인테그랄도 비슷하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change of variable를 할 수가 있다. 치환적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앞에랑 약간 알파 x가 x라 놓으면은 얘가 일반하다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죠? 알파 x가 x라고 놓으면은 f 서클 phi d phi란 뜻인데 그쵸. 뭐 결국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뭐 일반화를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다 형상화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랑 얘를 종합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종합을 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맞겠죠? 왜냐면은 알파 x는 x를 넣으면 그러면은 우변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고 좌변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서클 파이의 d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theorem 6.17에 의하면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서클 파이의 파이 프라임의 dx라고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치환적분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theorem 6.17하고 theorem 6.19를 종합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치환적분법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어쨌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처음에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좋아요. 괜찮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치환적분법을 쓰려고 했을 때 뭐 알파에 지금 우리가 g에 대해서 뭐 파이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줬잖아요.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하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코롤러리로 얻은 치환적분에서는 지금 파이가 strictly increasing일 때만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는 치환적분법 증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파이가 strictly increasing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환적분법을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G가 strictly increasing이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증명은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theorem 6.17하고 theorem 6.19는 치환적분법, 우리가 배웠던 치환적분법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합을 하면 리만 스틸체스 적분은 알파가 좋으면은 이렇게 리만 적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 변수 변환이죠. 적분 변수를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그러면은 그냥 원래 적분한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theorem 6.19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6장 2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연습 문제. 자, 예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고요. 컨티뉴어스고 f는 0 이상이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가 identically 0가 됨을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렵진 않고요. 증명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suppose not f가 양수인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f가 연속이기 때문에 적당한 오픈 인터벌이 있어서, 그죠? C를 포함한 오픈 인터벌이 있어서 그 인터벌에서는 무조건 strictly하게 2분 fc보다 크도록 할 수가 있죠.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x가 이제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뭐 등호를 써도 되죠. 델타 2하면 그러면은 fx가 2분 fc보다 크거나 같도록 그렇게 이제 델타를 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c 델타부터 c 플러스 델타까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a부터 b까지 인터섹션을 해야겠죠? 이렇게 인터섹션 해줄 이 친구에 대해서 적분한 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굳이 말하자면 theorem 6.12에 우리 교재랑 제가 번호를 똑같이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재 번호를 맞춰서 적으면 교재에서 C로 돼 있는 부분, 네,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 범위 내에서는 2분 fc보다 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2분 fc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거의 길이가 델타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델타 2델타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c가 끝점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끝점과 가까운 문제가 생기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minimum of 델타 b 빼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네. 어쨌든 fc는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요. a랑 b랑 같을 순 없죠. 네,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그걸 좀 써야 되나? 어쨌든 이거는 가정을 assume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수가 되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어렵게 썼는데 별거 아닙니다. 얘의 길이가 중요한 거죠. 얘의 길이가 어쨌든 b-a랑 뭐 델타보다는 작은 걸로
그거보다는 크겠죠. 그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유제 2-1번 볼게요. 자, 1번.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바운드 펑션이고요. f 제곱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f가 리만 적분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뭐 아닌 거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제 1번에서 했던 거를 정하시면 되겠죠. 이게 발레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시면 될 것 같냐면, fx를 x가 유리수일 때는 1이고 무리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f제곱은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일반적분 가능하죠. 하지만 f는 일반적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제 1번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예제 1번하고 예제 1번에서 그때는 1, 0이었는데 1 마이너스 1로 하더라도 뭐 바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발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f 세제곱이 리만 적분 가능하면 그럼 f가 리만 적분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뭔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f라고 하는 친구를 f 세제곱이랑 뭐의 합성으로 생각하실 수 있냐면 x를 세제곱근 x로 보내는 함수의 합성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연속 함수죠. 컨티뉴스 펑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theorem 6.11 그죠? f는 리만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짝수 제곱의 리만 적분 가능성은 이제 동치가 아닌데, 근데 홀수 제곱은 다 동치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유제 2-2번 볼게요. 베타1, 베타2, 베타3를 정의를 할 건데, 실수로 가는 베타1, 베타2, 베타3를 정의를 할 건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베타1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이렇게 출발해서 0에서 출발해서 1로 이렇게 가는 이 함수가 이제 베타1이고요. 베타2는 여기가 뚫려 있고요. 여기가 채워져 있어요. 이게 베타2예요. 베타3는 다 뚫려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타3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첫 번째 문제는 f가 리만 적분 가능할 베타1에 대해서 리만 스틸테스트 적분 가능한 필요충분 조건이 f의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은 것임을 보이세요 그랬고, 이 경우에 fd 베타1의 인테그랄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f가 지금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가 사실은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경우를 보고 있어요. 이게 막 음해무한테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되고 그런 걸 접근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대충 A부터 B까지 해서 F가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해서 A부터 0까지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0부터 B까지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해야 됩니다. 맞죠? F가 A부터 B까지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이 A부터 0까지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0부터 B까지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 했었고, 거꾸로 가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UPF 빼기 LPF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P를 잡는 건데, 여기서 작게 잡고 여기서 작게 잡은 다음에 유니온을 해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거, 왼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건 했고 왼쪽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얘를 보이는 거예요. 얘를 다 보이는,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왼쪽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오른쪽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부터 0까지에서는 베타1이 그냥 0이잖아요. 아이덴티컬리 제로잖아요. 그죠? 베타1이. 그러니까 그냥 UPF, LPF 뭘 계산하든 간에 그냥 계속 0이에요. 0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알파 xi 빼기 알파 xi 마이너스 항상 0이니까. 얘는 그냥 항상 성립합니다.
얘는 이제 always true. 베타 1을 보시면 이 always true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의 동치 조건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동치 조건이 뭐가 되는 거냐면 f가 are better on 0p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증명하는 게 얘랑 동치인 게 f0 플러스는 f0인 것이다. 이걸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라는 말은 UPF랑 LPF를 조사를 하는 게 이제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UPF랑 LPF를 비교해보면 UPF가 계산이 더 쉽죠. UP 베타 1, F 베타 1하고 LPF 베타 1을 계산을 해보시면 UPF 베타 1이 더 쉽죠. UPF 베타 1. 왜냐면은 어떤 소구간을 잡든 간에 어떻게 소구간을 잡든 간에 항상 이렇게 수프리멈은 항상 1이니까 네, 변함없이 수프리멈은 항상 1이니까 UPF 베타 1은 그냥 베타 1 B 빼기 베타 1 0예요. 네, 1인 거죠. 1이에요. 아니죠. 다시 미안해요. 다시. 지금 제가 헛소리 했어요. 지금 이게 F 그래프가 아니잖아. 베타 1 그래프잖아요. 미안합니다. 다시. 죄송해요. 헛소리 했어요. 다시. UPF 베타 F 베타 1이 뭐냐면 라지 MI의 델타 베타 1이죠. 그죠? 이거의 I가 되죠. 그니까 근데 베타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차이가 어디서만 발생하냐면 여기서만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소구간을 쪼갰을 때 x0, x1, x2 이렇게 쪼갰을 때 x0, x1에서만 차이가 발생하죠. x1, x2는 차이가 안 발생하죠. 베타 x2 빼기 베타 x1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만 남냐면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 시간 한 거랑 되게 비슷하죠. 지난 시간 했던 건데 supremum of fx x는 xi-1부터 xi까지 변할 때 그죠? 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nfimum of xi-1부터 xi까지 이게 아니라 x0부터 x1까지 그러니까 x0랑 x1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이게 0이니까 x0부터 x1까지 x0는 지금 0이죠. 그러니까 0부터 x1까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x1까지 fx 여기도 0부터 x1까지 fx 이게 됩니다. 좋아요. 이게 수프리멈, 이게 인피멈이에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동치 조건으로 얘랑 동치랑 얘가 리만적분 0부터 b까지 해서 리만적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에서 얘 뺀 게 엡실론이 되도록 하는 엡실론에서 4가 되도록 하는 p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내용을 종합을 해서 다시 쓰면 이 동치 조건이 뭐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x1이 있어서 such that 양수 x1이 있는 거죠. such that supremum of 0부터 xi까지 fx의 supremum하고 infimum을 조사를 해보면 infimum의 차이를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그냥 델타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굳이 x1이라 안 쓰고 델타라고 써도 되겠죠?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놓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fx가 0부터 델타까지 범위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델타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극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극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이게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0 이상 델타 이하일 때 함수값들의 차이를 조사를 했을 때 그게 엡실론으로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게 f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만 더 이쁘게 적어보면 왜 이거가 되는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fx가
F0와의 사이를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fx랑 f0는 어쨌든 이거의 수프리멈하고 이거 인피멈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얘는 최대값, 최소값 차이인데 얘는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차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가 성립을 하면 당연히 얘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쪽 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반대쪽 가는 게 문제인 건데, 반대쪽 가는 거는 여러분이 수프리멈이, 그러니까 지금 fx가 f0 플러스 엡실론하고 f0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의 수프리멈은 f0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피멈은 f0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프리멈 빼기 인피멈이 2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엡실론을 2로 잡았으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치가 됩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이제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결정을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얘랑 동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베타 1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베타 2, 베타 3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가 R 베타 2 안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F0 마이너스가 F0인 걸 거고요. 그리고 F가 R 베타 3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F0 플러스는 F0은 F0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fx의 극한이 fx가 0에서 연속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2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얘가 always true고 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시면 되는 거고, f 베타 3 같은 경우에는 얘도 true가 일반적으로 아니고 얘도 true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죠?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한쪽 둘 다 true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따져야 되고 얘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아규먼트를 그대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따져야 되고 얘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베타 3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볼까요? 베타 3인 경우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얘도 따져야 되고 얘도 따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이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지우고 여기를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따져야 되고 이것도 따져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UPF 알파랑 베타 3, LPF 베타 3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UPF 베타 3를 볼 때 우리가 시그마 MI의 델타 베타 3I를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앞에 베타 1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살아남았죠. 그죠?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0부터 뭐까지만 살아남았죠. 근데 베타 3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뭐까지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부터 0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똑같은 아규먼트예요. 사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면은 베타 3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 따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여기로 넘어갈 때 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UPF 베타 3, LPF 베타 1, LPF 베타 1이 여기서는 항상 0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타 3에서는 이게 날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F0 플러스 F0, F0 마이너스 셋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2분의 1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2분의 1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여도 상관없고요. 여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만 아니면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극한 좌극한을 다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놓지 않은 이유는 알파가 베타가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과 1 사이에 아무런 실수를 가져오더라도 논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셨나요? 네. 사실 그냥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또 안 적는 건데 이제 헷갈리면 꼭 한번 다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유제 2-3번 볼게요. f가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바운드 펑션이고요. f가 continuous다. at every point outside the contour set. contour set 기억나세요? contour third middle set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3등분을 해가지고 절반을 이게 가운데 있는 걸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3등분을 하고 얘를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얘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가운데를 또 날려보내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I1, I2 뭐 이렇게 놨을 때 이걸 인터섹션 한 게 컨투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투어 셋이 뭐 뭐예요? 자, 뭐 무슨 얘기를 했죠? 컨투어 셋이 뭐 클로스다, 뭐 그리고 언카운터블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죠? 야, 퍼펙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그 기초 위상 수학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투어 셋 바깥에서는 전부 다 컨티뉴어스예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점들은 이제 이런 점들 여기서는 다 컨티뉴어스한 거죠. 이 오픈 인터벌들. 사실 이 오픈 인터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금 컨티뉴어스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검정색을 제외한 빨간색 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연속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적분이 가능한 쪽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분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적분, 이건 오픈 인터벌이니까 우리 오픈 인터벌에서의 적분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클로즈 인터벌, 오픈 인터벌과 거의 비슷한 클로즈 인터벌을 가져오면 이 부분에서는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적분 가능하죠. 연속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적분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 적분 가능하고 이 부분에서 적분 가능하고 그죠? 약간 이것도 사실 이게 계속 지우다 보면 결국 이 길이가 0으로 간다는 거 기억나세요? I1의 길이는 3분의 2고 I2의 길이는 3분의 2의 제곱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가 점점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오픈 인터벌들도 굉장히 길이가 1과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constructor disjoint union of closed intervals 이게 finitely many예요. finitely 일단 take 캡슐론을 하시고 take 캡슐론을 한다고 할게요. 먼저 take 캡슐론 하시고 finitely many disjoint union of closed intervals 뭐가 좋을까? x라고 할까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네. n1부터 라젠까지 as follows such that 첫 번째 먼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i라는 문자가 좀 겹치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지금 i1을 뭘로 택하고 싶은 거냐면 i1을 이 파란색을 i1으로 택하고 싶어요. 이게 i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i2랑 i3는 얘로 택하고 싶어요. i1, i2, i3에선 전부 다 연속이니까. 그리고 i4, i5, i6는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좀 더 예쁘게 적을게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날려보냈고 또 이렇게 3등분 했고요. 또 이렇게 3등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미안해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I1, I2, I3, I4, I5, I6, I7을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 잡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만족시키게 잡는 거냐면 IN들의 인터벌의 길이, 이거 절대값으로 적을게요. IN의 인터벌의 길이, 그것들의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이 합하고 1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잡겠습니다. 네,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잡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I1이라고 하는 친구랑 여기 사이의 그 간격 차이가 뭐보다 작게 잡을 거냐면 4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잡습니다. I1과 3분의 1 사이의 간격이겠죠? 3분의 1 사이의 간격이 3분의 1에서 I1 뺀 게 4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잡아요. 그쵸? 그리고 I2랑 I3를 잡는데 I2랑 이번엔 여기가 길이가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 사이의 거리가 16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잡습니다. I3는 9분의 1과 I3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16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잡아요. 그럴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면은 I1, I2, I3의 길이의 합은 1 빼기 9분의 4랑 비교했을 때, 그죠? 1 빼기 9분의 4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4분의 엡실론 더하기 8분의 엡실론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쵸?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거 전체를 택하고 싶은데 전체를 택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택하면 더 쉽죠. 전체 택하면 되는데 전체를 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체, 여기 있는 이 원래 택하고 싶었던 이 전체 길이에서 그거를 뺀 게, I1, I2 실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인터벌의 길이를 뺀 게 여기 단계에서는 4분의 엡실론 플러스 8분의 엡실론 플러스 16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그렇게 노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네, 무조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네. 그렇게 I1, I2, I3, I4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부분의 길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그렇게 놓는 건데, 근데 그 빠뜨리는, 그러니까 I1, I2, I3, I4 이게 빠지는 이 길이도 점점 1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빼기 9분의 4로 적는 거. 그 다음에는 1 빼기 9분의 3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근데 이 빠지는 길이도 점점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쓰려면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말로 때우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점점 그 빠뜨리는 길이가 점점 1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빠뜨리는 길이랑 그 다음에 인터벌들의 길이가 2분의 엡실론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가능하고요. 항상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 then since 물론 여기서 IN이 또 뭘 만족해야 되냐면, IN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X에서 C 뺀 거 안에 있어야겠죠. 컨트롤셋 C라고 놨을 때, 컨트롤셋에 C라고 놨을 때 X에서 C 뺀 곳 안에 IN이 위치하도록 놔야겠죠. 괜찮죠? 이렇게 지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ince F가 continuous on IN이기 때문에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we may take partitions PN을 잡아서 PN F 알파 빼기 L PN F 알파, 이거 of IN이죠. IN의 파티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UPN F 알파 빼기 LPN F 알파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P1, P2, P3들을 다 유니온을 하게 되면 그걸 P라고 놨을 때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끝점들을 다 지금 유니온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있었고 유니온을 쭉 한 거죠.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A랑 B만 추가를 시켜주면 이것은 partition of A, B가 되고요. UPF 알파랑 알파로 가져봅시다. 알파 안 썼죠. 우리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알파 필요 없죠. UPN 알파, LPN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로 높고 그리고 UPF 알파 빼기 LPF 알파 이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P는 A, B의 이제 파티션이니까 우리가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으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뭐보다 작다고 주장하실 수 있냐면 각각의 IN에 대해서는 이걸 쓰면 되겠죠. 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UPI F 빼기 LPI F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그 외의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IN에서 우리가 적분을 한 결과잖아요. 그 바깥에서도 적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적분한 것을 적어보면 바깥 부분. 이 IN 바깥 부분. 바깥에도 인터벌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근데 IN은 finitely many하게 있으니까 어쨌든 빼더라도 여전히 그 인터벌들입니다. IN의 바깥 부분 역시 finitely many close 인터벌들의 유니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길이의 합은 얼마겠어요? 길이의 합은 그쵸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왜냐면 IN들의 길이의 합이 그러니까 1하고 얘 사이의 길이 합이 그러니까 얘가 IN 바깥에서의 그 인터벌들의 길이 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IN 바깥에서의 길이의 합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들은 전부 다 합했을 때 엡실론보다 작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전부 어쨌든 간에 F의 바운드인 라지 M 빼기 스몰 M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라지 M은 supremum of fx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스몰 m도 마찬가지로 infimum of fx 얘가 성립을 하겠죠? 맞나요?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얘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I1을 잡았다고 하면 I1 바깥 부분에서도 I1 바깥 부분도 클로즈 인터벌들의 유니온이죠. 근데 이거에 여기서 대충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합과 하합을 조사를 해서 빼면은 그럼 이 세로의 길이는 라지 M 빼기 스몰 m보다 작고요.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어쨌든 다 합한 게 엡실론보다 작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합이 그죠? 이게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보다 작냐면 n 곱하기 얘는 각각이 전부 다 엡실론 작으니까 n 곱하기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 곱하기 n-n보다 작아서 n-n 플러스 n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엡실론의 상수배 이거 상수죠. 엡실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은 그냥 우리가 어디서 잡았던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잡았던 이걸 만족하도록 잡았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엡실론에 의존하긴 하네요. 엡실론에 의존하긴 하는데 의존하지 않게 잡으려면 의존하긴 하네요. 의존하긴 하네요. 의존하지 않게 잡으려면 여기를 n으로 나눈 걸로 하면 되겠죠. 그쵸. n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pn을 택할 수 있는 거 맞죠?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엡실론으로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엡실론으로 놓을 수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엡실론에 안 의존하죠? 상수죠? 엡실론에 의존하지 않죠? 엡실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분의 엡실론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은
네, 뭐 여기서 이렇게 잡았고 그거마다 이제 pn을 잡았으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각 엡실론마다 내가 분할 p를 잡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엡실론을 m-n 플러스 1 분의 엡실론으로 잡았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다 바꿔치기를 했으면 그쵸? 여기도 m-n 플러스 1로 이렇게 곱해줬으면 그러면은 뭐 계속 똑같은 아규먼트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분할 이런 것들이 좀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쁘게 쓰려면은 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서 여러분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보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자세하게 쓰면 좀 디테일적으로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닌데 너무 길게 설명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받고 다 봤습니다. 연습 문제 다 받고 다음에 이제 6장 3절 보도록 할게요.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이거는 이제 우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배웠던 정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티어렘이죠. 네, 그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 했던 거여가지고 혹은 뭐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 증명도 크게 어렵진 않아서 바로바로 해볼게요. 티어렘 6.20 F가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하고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정의된 이 범위 내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fx를 이제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겠습니다. x는 a부터 b까지 변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f가 컨티뉴스하다. 리만 적분 가능한 친구를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면 컨티뉴스해지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처음부터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럼 미분 가능성까지 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 연속 함수들의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f가 미분 가능했죠. 그래서 f 프라임 x0가 이제 fx 제로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죠. 증명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엡실론 델타 논법 그냥 쓰시면 되는 거랑 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바로 해볼게요. 첫 번째, fi에서 fx 뺀 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인테그랄 x부터 y까지 ft dt잖아요. 그죠? 이거의 절대값인데 네, 얘가 뭐 ft가 지금 바운디드일 거니까 뭐 바운디드니까 적당한 m이 있어서 m 곱하기 절대값 y 빼기 x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겠죠. m은 supremum of ft입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f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는 걸 imply 하는 거죠. 절대값 x-y가 뭐 n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f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는 거고 따라서 continuous 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실은 좀 더 강력한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uniformly continuous라는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닫힌 구간이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긴 하죠. 자, 두 번째로는 f가 continuous면은 왜 이렇게 미분 가능성까지 보장이 되느냐? 정의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절대값 t 빼기 x 제로분의 ft 빼기 fx 제로. 이거랑 이제 fx 제로의 차이를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라지 ft. 얘가 얘로 가는지 궁금한 거니까 이거 차이를 보면 되죠. 그죠? 이걸 써보면 이게 정확하게 t 빼기 x 제로분의 1에 대해서 인테그랄 x 제로부터 t까지 fu 빼기 x fx 제로 d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적분해봤자 그대로 자기 자신 나와가지고 fx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f가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f가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t가 충분히 x0랑 가까우면
이 친구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절대값 t 빼기 x0 나누기 절대값 t 빼기 x0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if t is sufficiently close to x0. f의 연속성을 쓴 거죠. x0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 친구를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네.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좀 뭐랄까 이게 증명을 막 그림 그려가면서 막 했던 기억이 혹시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뭐랄까 그냥 이게 훨씬 깔끔하긴 하죠. 깔끔하게 기하학적인 대용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역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부르기도 하죠. 둘 다 부릅니다. 둘 다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if f가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하고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f가 antiderivative of f다. 다시 말하면 large f 프라임이 small f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를 large f b 빼기 large f a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theorem 6.20을 이용해서 보통 교재 우리 고등학교 때는 증명을 하는데, theorem 6.20을 쓰려면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theorem 6.20을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건 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뭘 알고 있냐면, P의 norm이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시그마 i1부터 n까지 fti 델타 xi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할 수가 있죠. 이게 정의,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칼큘러스에서 배웠던 정의 다 동치라 그랬으니까 이걸 쓸 수 있겠죠.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ti는 임의의 xi-1과 xi 사이에 있는 숫자고요. i도 임의로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take ti such that large fxi minus large fxi minus 1이 fti 델타 xi가 되도록 하는 ti를 잡을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죠. mvt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겁니다. large f 프라임이 small f니까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ti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있겠죠. 그래서 fti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fti 델타 xi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은 지금 시그마 i1부터 n까지 라지 fxi 빼기 라지 fxi 마이너스 1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인 건데, 이게 엡실론보다 작은 건데, 근데 얘가 라지 f b 빼기 라지 f a잖아요. 앞뒤로 지워지면서 남는 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시그마를 다 풀어서 보시면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수예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더 작건, 이게 항상 작아지려면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가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 금방금방 증명하고 있죠. 뭐 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좀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다. 리만 적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있으면 된다. 연속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이거는 연속이었어야 되는데 좀 구분이 가시면 좋겠고요. 자, theorem 6.22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진짜로 뭐 증명을 할 게 없는데 integration by parts, 부분적 분법. 교재에 있어서 그냥 소개만 하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f랑 g가 differentiable 하고, 그리고 large f 프라임이 small f고 large g 프라임이 small g다. 얘네들이 전부 다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gx, dx, 이게 이제 fb, gb 빼기 faga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gx, dx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theorem 6.21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굳이 뭐 증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이게 고등학교 때 다 한 거니까 네. 이게 뭐 다를 게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어서 그냥 네,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어쨌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건 부분적 분법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설명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리만 적분법, 리만 스틸체스 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퍼티들, 알아야 되는 프로퍼티들은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 좀 풀고, 그리고 이제 벡터 밸류 펑션의 인테그레이션, 이것도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우리 벡터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그 미적분학 때 이미 했죠. 네, 미적분학 때 했습니다. 벡터 함수 단원에서 했고요. 사실 새로운 것도 없어요. rectifiable curve도 역시 곡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미적분학 때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어떤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적분의 활용으로서 곡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